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여행할 때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여러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전에도 몇 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후드티를 입고 왔죠. 예, 제 비행기 탈 때 최고로 애장하고 있는 제 비행기 패션입니다. 자, 후드티가 좋은 게 이게 벗고 입고 뭐 이러기도 편하고요. 비행기가 보편적으로 좀 약간 서늘한 편이죠. 예, 그리고 잠잘 때 뒤집어 쓰면 너무 아늑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는 제가 이제 후드티 밑에 뭐 트레이닝 이렇게 많이 입습니다. 왜냐하면 또 벨트 풀르고 뭐 이런 것도 좀 귀찮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거기다 운동화 이렇게 신고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또 오늘 또 몇 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제품들, 제가 쓰는 제품들 이거 위주로 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를 타면 저는 제일 이게 꼭 필요한 거, 안 가져가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에요. 예, 비행기가 계속 우웅 하는 소리가 나갖고 이게 참 예, 되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게 있죠. 예, 애플 갖고 계신 분들 쓰시는 예, 애플 에어팟인데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있는 에어팟입니다. 예, 예,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건 좀 가격이 비싸요. 예, 200불이 넘어가요. 정가는 250불이고 세일할 때도 한 180불 정도 하고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제가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이 제품이에요. 예, 이게 지금 보스, 보스에서 나온 노이즈 캔슬링인데 요것도 가격이 비쌉니다. 350불 이상 넘어가요. 예. 근데 둘 다 비행기를 타면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예, 그래서 너무 편하게 음악 들으면서 갈 수 있고, 요거는 좋은 게 이제 휴대하기 간편하다는 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휴대하기가 불편합니다. 케이스가 얼마 하냐면 케이스가 이만해요. 예, 이건 좀 휴대하기 불편한데 이건 뭐가 좋냐? 여기다가 선을 꼽아갖고 비행기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있죠. 이 앞에 영화 나오는 거. 예. 그거 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되면서. 자, 그래서 뭐 그런 좀 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헤드폰을 이렇게 주죠. 이게 하와이 에어라인 먼저번 받아온 겁니다. 이게 한 4, 5불 정도 해요. 예. 그리고 뭐 국제선 같은 경우는 무료로 줍니다. 예.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솔직히 뭐 음질도 별로 안 좋고 소리가 뭐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건 먼저번에 무료로 받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먼저번에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보여드렸는데 가격이 솔직히 너무 비싸요. 예, 뭐 그렇다고 뭐 비행기 와서 뭐 어마어마한 음악을 들을 것도 아닌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싶어서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앵커라는 회사 제품이 있습니다. 밑에 링크는 올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앵커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인데 한번 볼까요? 예. 가격이 요즘에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날짜 가격으로. 앵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이게 요즘에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평이 되게 좋고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예. 사운드코어라는 건데 사운드코어가 저렴한 거는 39불짜리 있고요. 예, 고급형은 99불짜리도 있습니다. 자, 뭐 비행기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 39불짜리 뭐 이런 것도 좀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뭐 300불짜리만큼은 아니지만 노이즈 캔슬링은 충분히 작용한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헤드폰 하나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경제적 여유 뭐 경제적 여유까지 나올 건 없지만 예. 애플 있으신 분들은 요거 예, 노이즈 캔슬링 예, 혹은 좀 귀가 좀 편한 거 원하시면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보스가 원래 요걸 처음 개발한 회사예요. 노이즈 캔슬링 하는 걸. 예. 그래서 보스가 처음 개발한 회사고 뭐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도 예전에 다 보스 걸로 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성능이 좋긴 좋아요. 예. 그래서 저거는 꼭 들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첫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남이 나라 여행 갈 때 제가 많이 들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우리 요즘에 배터리 많이 필요하죠. 예, 충전용 배터리가 많이 필요한데 요것도 앵커 제품이에요. 예, 요것도 나중에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예, 근데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충전기가 같이 붙어 있어. 되게 희한하죠. 예, 그냥 벽에 꼽으면 바로 충전이 돼요. 이거 배터리예요. 예, 이게 충전기 아니라 배터리예요. 너무 작죠. 예, 손에 비교하면 예, 손에 비교하면 이만한데 이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겸 충전기예요. 그리고 요 끈이 곧 충전기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USB-C예요. 이렇게 꼽으면 바로 충전됩니다. 자, 그래서 전화기에다가 그냥 바로 꼽으면 충전이 시작돼요. 예. 그리고 여기 몇 퍼센트 남아있는지 이렇게 보이죠? 예,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포커스가 안 잡혀요. 예. 100%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요걸 갖다가 나중에 도로 충전할 때는 그냥
이렇게 벽에다 놓고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편해요. 예. 그래서 저는 여행용으로 요거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것도 되게 편합니다. 왜냐면 충전기 따로 배터리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충전기 보편적인 충전기보다 조금 큽니다. 예. 그래서 요게 좀 제가 많이 들고 다니는 제품 중에 또 하나고 비행기 탈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죠? 예. 항상 넣고 다니는 거. 집 락백. 예. 요거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뭐 화장품이든 액체류 같은 거 여기 안 들어가 있으면 버리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집락백은 이거 얼마나 하니까 항상 가방 안에다가 한 5장 10장씩 넣어 놓으세요. 예, 쓸모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분들 이제 액세서리 있죠.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같은 거 잊어먹기 쉽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보관하면 안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요거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권, 예, 여권 케이스, 예, 여권 지갑인데 요거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RFID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에는 사실 여기 매그네틱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건 옛날 여권입니다. 예, 매그네틱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게 스캔을 당할 수가 있어요. 기계로 삑. 그래서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주머니 넣고 다녀도 스캔을 안 당하는 거라서 RFID 패스포트 이거는 사실 뭐 얼마 안 해요. 예, 뭐 이것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서 좀 마음의 평화를 해서 좀 들고 다닙니다. 요건 옛날 여권인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들고 와야 되는 게 중국 비자가 있어요. 중국 비자가 2028년도까지 살아 있어. 그래갖고 요거를 새로운 여권에다 붙이면 될까 싶었더니 안 된대요. 그냥 옛날 여권 들고 오래요. 예, 두 개 다 들고 오면 입국시켜준다고 그래갖고 예, 그때 중국 여권 10년짜리 만든 건데 예,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도장이 엄청 많이 찍혔죠. 예, 나온 김에 와, 이 나라들 가본데 그냥 엄청납니다. 예, 여기 이 도장이 오래돼서 이제는 어느 나라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데도 있어요. 예, 쥐리 간 것도 있고, 암스테르담도 있고, 한국 간 거, 상해 간 거, 그다음에 중국 간 거, 그다음에 또 여기가 또 뭐죠? 예, 여기는 또 어디냐? 치앙마이 태국 간 것도 있고요. 여기는 아이슬란드 같은데 아이슬란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gatwick 공항, 예, 영국 쪽에 간 것도 있고, 게트웨기는 영국이죠. 예. 헷갈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멕시코 간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뭐 도장이 흐려져 갖고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네. 그리고 여기는 또 이 동네는 또 어디냐? 포이스 CDG. 저 드벅 공항 프랑스. 예. 멕시코 도장도 있고. 네. 얘기 나온 김에 예. 이제 베트남 간 거. 여기도 또 멕시코. 중국 간 거는 뭐 많이 찍혀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간 거. 예, 베트남 비자입니다. 베트남, 중국은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줘요. 예. 그래서 베트남 간 거. 그다음에 또 여기도 하도 오래돼갖고 도장이 다 흐려져갖고 안 보여요. 예, 이거 예전 여권이거든요. 한 2년 전에 새로 바꿨으니까 코로나 때 여권이 만료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옛날 여권인데 생각난 김에 자, 요것도 들고 다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충전할 거 많은 분들은 요거 편해요. 저 요거 맨날 들고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갖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세울 수가 있었고 요거는 저같이 애플 제품 있는 분들 편해요. 무선 충전기 요거 여기다 넣으면 충전되고요. 그다음에 애플 워치 여기다 걸면 이렇게 붙어서 충전되고요. 그다음에 전화기 그 사이 전화기 어디 놨냐? 예. 전화기 이렇게 세우면 예. 충전되는 예.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제가 안 들고 다닐 텐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좀 접어서 놓고 다니기 편해서 보편적으로 좀 들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제품들은 밑에다가 링크를 다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갈 때 이 멀티탭 충전기 이게 왜냐면 미국 같은 데는 다 11자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게 11자가 아니에요. 이걸 한국 가면 쓰려면 또 앞에다 어댑터 꼽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해요. 그냥 여기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이렇게 꼽아서 쓰면 되겠죠, 바로. 근데 얘만 220V에 꼽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프리볼트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 돼지콘데 요거는 접전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3개짜리는 여기다 꼽아야 돼요. 그래야 좀 안전해요. 이게 지금 접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이렇게 꼽은 다음에 요걸 꼽아 놓고 여기 꼽으면 USB 충전도 3개가 나오고 일반 충전기도 꼽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제품이에요. 예, 요거는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알려드리고 제가 들고 다니는 제품 좀 좋은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비싸요. 보일러나? 예. 이런 제품 같은 건 비싸요. 예, 충전기까지 다 되는 거. 이거는
100불 하니까 저건 제가 권해드리지 않을게요. 아유, 저 깃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용 가방. 예. 여행용 가방이 음, 보편적으로 제가 인플라이트 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가방이 있어요. 이게 18인치, 14인치, 8인치에 들어가 있는 가방입니다. 요거는 등에다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게 뭐가 좋냐? 어, 예전에는 인플라이트 가방이라고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22인치, 14인치, 9인치짜리 러기지까지는 무료였는데 한 십몇 년 전부터 미국 내 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사, 프론티어 뭐 이런 데 같은 데는 그걸 들고 가면 80불인가 받아요. 70불, 80불. 뭐 심한 경우는 90불까지 받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요건 퍼스널 아이템이라고 들고 가는 백으로 안 받아요. 그래서 요것도 까다란 핀다고 자기네들한테 넣어보래. 막 근데 통과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국내산 많이 탈 때는 요게 필요해요. 18인치, 14인치, 8인치. 이건 퍼스널 아이템이라서 백으로 카운트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가방을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컴퓨터 들어가는 데가 있죠. 랩탑 집어넣는 데 있고 나눠져 있어요. 여기 옷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 옷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빨래 한 옷, 빨래 안 한 옷, 예, 그런 거 집어넣을 수 있고 퍼스널 아이템 집어넣고 그러면 요거 하나만 있어도 제가 컴퓨터하고 뭐하고 해갖고 한 3일치 돌아다닐 만큼은 넣고 다녀요. 그러니까 속옷 한 3개, 양말 한 3개, 그다음에 바지 같은 거 하나 더 여분, 그다음에 위에 티셔츠 한 두세 장, 예, 셔츠 한 장 집어넣으면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많이 집어넣고 다니는데 이 백팩은 여기 요 밴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 러기지 안에다가 이제 딱 꼽아 놓을 수 있는 예, 요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딱 집어넣고 다니면 들고 다니기 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퍼스널 들고 다니는 건 요 가방 아니면 또 저기 또 다른 가방인데 보편적으로 이제 그걸 많이 들고 다니는데 제가 실제 이제 러기지 쓰는 게 이제 이민 가방이라고 죠. 이제 한국 가방 이제 큰 가방. 예, 그 큰 가방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웬만해서 안 들고 다녀요. 예, 저는 짐을 별로 안 들고 다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라이트 러기지라고 22인치, 14인치, 9인치에 들어가는 러기지가 있는데 그건 커서 안 갖고 왔어요. 예, 그건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보편적으로 들고 다닙니다. 예, 거기에다가 꽉 채우면 제가 여행 한 달도 다녀요. 뭐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 한 달도 다닐 정도로 옷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옷 두꺼운 거는 바깥에 다 입고 갑니다. 어차피 입고 가는 건 카운트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짐을 러기지를 안 붙여요. 예. 붙이는 게 공짜라도 웬만하면 안 붙여요. 왜? 귀찮아. 그냥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와서 짐 기다리는 게 너무 귀찮아. 예.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안 붙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인플라이트 러기지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그것도 뭐 브랜드 많이 있죠. 뭐 우리 유명한 삼손라이트 뭐 이런 브랜드도 있고 리모아 같은 뭐 고급 브랜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브랜드를 갖다가 뭐 이 브랜드 꼭 사라고 하는 거 아닌데 특정 브랜드 쓰는 게 있어요. 예, 트래블 프로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트래블 프로를 왜 쓰냐? 예, 이유는 간단해요. 공항 가서 기장님들, 승무원들 들고 다니는 가방 보시면 거의 90% 이상 트래블 프로 들고 다닙니다. 예, 그분들이 선택한 가방이에요. 그래서 기장님들, 승무원들이 트래블 프로 브랜드를 많이 씁니다. 예, 일반인들은 쓰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별로 안 예뻐요. 예, 별로 안 예쁜데 그 사람들이 쓸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삼손라이트나 뭐 아니면 리모아 같은 거 안 들고 다니십니다. 특히 리모아는 솔직히 그거 집어 던지면 다 찌그러져요. 알루미늄이라서. 예, 솔직히 그거 비싼 돈 주고 천 몇백 불 주고 사는 거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자, 하드쉘보다는 소프트쉘이 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하드쉘은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거기 안에 허용하는 이상만큼 더 이상 못 들어가는데 겉에가 소프트로 된 거는 조금 더 들어가고 트래블 프로가 사실 유명해진 거는 그 트래블 프로 사장님이 원래 파일럿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일럿이었던 사람이 만든 가방인데 제가 그거를 사서 들고 다녀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항 같은 데서 이제 끌고 다니잖아요. 예, 바퀴 4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는데 승무원들은 2개짜리를 선호합니다. 예, 저는 바퀴 4개짜리를 선호해요. 그냥 세워놓고 다니는 거. 근데 바퀴를 되게 튼튼하게 만들고 무게중심을 밑으로 잘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데 뭐 좀 가방이 균형이 안 잡히면 가다가 꽈당 자빠지고 꽈당 자빠지고 이런 경우 있죠. 예, 그게 확실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라도 여러분이 그 여행 가방을 설치할 때는 무거운 걸 바퀴 쪽에다 놓는 게 정석입니다. 예, 그래야지 가방이 잘 끌려요. 예, 밑에가 무거울수록 잘 끌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두시고 짐을 챙기시면 훨씬 더 낫고요. 트래블 프로가 내구성도 좋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백은 한 120불 정도 해요. 한 100불에서부터 150불 정도 합니다. 인플라이트 사이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또 유명 브랜드처럼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저는 뭐 항상 뭐 어떤 제품을 볼때
실제 프로들이 뭐를 쓰는지 많이 봐요. 그래서 프로들이 쓰는 게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로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이 쓰기엔 좀 더 불편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방용품 같은 경우도 프로가 쓰는 것들은 튼튼하고 좋고 다 그렇지만 다루기 힘든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행 가방도 이 트래블 프로라는 거는 실제 파일럿이나 승무원분들이 거의 다 들고 다니는 백이긴 하지만 좀 투박해요. 예, 못생겼어요. 예, 근데 되게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로 쓰고 아주 큰 이민 가방은 저는 잘 안 써요. 예, 근데 이번에 한국 갈 때는 그 이민 가방 두 개에다 또 짐을 채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짐을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백 같은 것도 여러분이 이제 좀 한 번 사놓으면 그거 10년, 20년 써요. 예, 제가 러기지 그전에 쓴 것도 한 거의 10년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낡아서 버린 것도 아니고 저번에 장모님 오시다가 러기지 필요하다고 했고 드렸어요. 예,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 김에 저 새 거 하나 사겠습니다. 그래갖고 하나 샀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한 100불 정도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한 130불, 140불인데 그때 좀 세일해서 120불 정도에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물 많이 마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개인 물병 들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공항에 물을 못 들고 가잖아요. TSA 앞에. 예, 물을 못 들고 가게 하는데 방법은 있어요. 물을 얼려서 가져가면 들고 갈 수 있는데 아니 공항에 바로 가기 전에 얼려서 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건 좀 힘든 거죠. 예. 비행기 이제 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병물을 주는데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괜히 물 마시고 싶은데 그쪽에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물 안에 뭐 한 3불, 4불 뭐 5불 이렇게 받아 먹어요. 무슨 물 하나에 그렇게 받아 먹어. 너무 아깝죠. 예. 그래서 요즘에 웬만한 공항에 가면 다 정수기 개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 예. 요것만 있으면 거기다 물을 담아서 여기다가 넣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TSA 지나갈 때 이거 빈 병이라고 보여줘야 돼요. 예, 물 들어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개인 병 같은 거 하나 갖고 하면 좋고 근데 또 비행기 안에서도 예, 계속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으니까 아예 승무원분한테 물을 여기다 채워달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놓고 옆에다 놓고 목마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마시는 게 사실상 비행기 탈 때 되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서 비행기 타면서 뭐 필수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성분들은 뭐 거의 뭐 피부를 위해서 마스크팩 같은 거, 뭐 수분 보습을 위해서 뭐가 뭐 이런 거 같은 거 나오는데 뭐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남자니까 이제 좀 그런 거보다는 이제 좀 이런 거 위주, 예, 실질적인 거, 비행기 여행을 편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 이렇게 팔 끼고 이렇게 눕는 베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게 미국 내 비행기에서는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한국 가는 비행기는 지금 다 노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근데 미국 내 비행기도 원래 룰상으로는 이거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거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해요. 예, 사실상 노라고 하면 노가 될 수도 있고 예스라고 하면 예스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저는 이번에 뭐 비즈니스를 타고 하니까 사실 뭐 그거는 안 들고 갈 생각이에요. 저기 있긴 한데 예. 이번에는 뭐 비즈니스 타고 갈 거니까 그냥 가서 뻗어서 누워서 잘 거니까 뭐 굳이 그걸 들고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좀 편하게 있는 게 좋죠. 예. 그리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어메니티를 다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칫솔 그다음에 또 뭐 안대, 슬리퍼 이런 거 같은 거 다 주니까 별로 챙길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이코노미 타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추가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대. 예, 안대하고요. 슬리퍼. 예, 슬리퍼 가져가면 진짜 편합니다. 저는 이제 이코노미 뭐 진짜 이코노미 타고 다닐 때는 아예 공항에 슬리퍼로 가요. 예, 슬리퍼 신고 갑니다. 어차피 버릴 생각하고. 예, 그래서 슬리퍼. 아시아나 슬리퍼인데 이렇게 낡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지저분한데. 집에서 이렇게 쓰다가 그냥 요거 신고 가요. 예. 공항에서 아예 운동화는 가방에 넣어버리고 공항에서부터 요거 신고 다닙니다. 예. 그리고 비행기 내리면 그냥 바로 버려요. 예. 이렇게 하면 좀 속편하게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항에 있는 데는 되게 편해요. 예. 공항 패션은 뭐 멋있게 하는 게 공항 패션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편하게 가는 게 공항 패션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런 것도 좀 되게 편합니다. 그 대신 양말은 신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말을 꼭 신으시는 게 좋고 뭐 배탈 같은 거 잘 나신 분들은 이제 약 같은 거는 미리미리 가방에다 좀 챙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안경 같은 거 이런 건 다 소지품 요런데 꺼내기 쉬운 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같은 것도 꺼내기 쉬운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비행기 안에도 뭐 재미있는 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걸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넷플릭스 보신다 그러면
컴퓨터나 아이패드 같은 데 넷플릭스를 하시면 다운로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이 안 돼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뭐 하냐면 보는 것보다 그냥 팟캐스트라고 했고 한국의 컬투쇼, 예, 재밌는 컬투쇼가 매일 하는데 그거를 미리 다운로드 받습니다. 예, 다운로드 받는 기능이 있는데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되는 데서도 그걸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꼽아 놓고 팟캐스트를 주로 들어요. 왜냐면 눈을 뜨고 있으면 피곤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그냥 소리만 듣고, 예, 그러다가 잠드는 게 좀 최고라서 보편적으로 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가 있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유튜브 매달 돈을 내시면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도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돈 안 내는 무료 어카운트는 다운로드 받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평소에 좀 보고 싶었던 거 있다 그러면 쭉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를 통째로 다운로드 받아 놓고 그냥 비행기에서 보는 것도 시간 보내는데 되게 좀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행기 이제 타시면 이 잠자는 거 있죠. 예, 잠자는 게 좀 시차가 잘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이런 애플 워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시계에 맞춰서 나오잖아요. 예, 요거는 뭐 시간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행 갈 때 이런 시계보다 그냥 아날로그 시계를 더 선호해요. 자, 뭐 그냥 이런 시계를 더 선호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비행기를 타면 전 타자마자 현지 시간을 맞춰버려요. 손목에다 차고. 그리고 계속 보면서 현지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시차 적응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가는 비행기가 레드아이라고 죠. 빨간 눈. 예, 빨간 눈이 뭐냐면 잠자고 일어났고 눈 뻘게 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현장에 도착한다. 이게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밤 거의 12시쯤에 비행기를 타면 한국에 이제 새벽 한 6시 좀 되기 전에 도착하는 이런 비행기죠. 근데 6시간 만에 가는 건 아니고 열 몇 시간이 걸리니까 사실상 비행기를 타고 나서 바로 자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낮밤이 바뀝니다. 그래서 밤 12시인데 비행기 들어가자마자 최대한도 안 자려고 해요. 이런 비행기는. 안 자고 여기 시간으로 새벽 6시쯤 자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타자마자 현지 시간 딱 맞춰 놓으면 뭐 LA에서 이제 떠나거나 라스베이거스 떠날 때 뭐 한국 시간 딱 맞춰 놓으면 아직 초저녁이네. 예, 그러면 이제 밥 먹어야지. 비행기에서 밥을 줘요. 예, 밥 먹고 밥 먹었으니까 TV 한번 봐야지. 좀 놀고 재밌는 것 좀 봐야지. 그리고 웬만하면 밤에 타는 비행기는 비행기 타자마자 한 6시간 정도를 안 자요. 예, 안 자고 그때부터 퍼즐러 자기 시작하면 한국에 도착하면 새벽입니다. 예, 그러면 부지런하게 이제 자고 일어나 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부터 모든 업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밤 비행기가 사실상 그 시차 적응하는데 되게 좋기는 좋습니다. 예. 근데 현지 시간을 자꾸 생각하고 맞추면 시차 적응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저는 이거 여행을 이제 많이 다니면서 나름 느꼈던 노하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건데 그래서 전자시계 혹은 전화기에 있는 시계는 안 바뀌니까 그냥 아날로그 시계, 예,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행 다니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아날로그 시계 하나 있으면 그냥 어디 가든 간에 시간 보기 편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안대도 하나 있네. 예. 이 안대, 예, 이 안대도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예, 근데 뭐 비즈니스 클래스는 안대를 다 주니까 안대를 다 준비해 놓으시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대한항공, 예,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주는 파우치예요. 예, 어메니티라고 죠. 이렇게 주는데 요거 대한항공 거 아닌가 보다. 이거는 아시아나 건가 보다. 예. 대한항공 건가? 예. 대한항공 거 같아요. 예. 뭐 주냐? 머리빗 두꺼운 거, 예, 촘촘한 거, 구두 주걱, 예, 신사복은 또 필요하죠. 그다음에 안대, 예, 안대 주고요. 치약 칫솔 당연히 주고요. 그다음에 입 트지 말라고 립밤도 주고요. 그다음에 요거가 무슨 핸드크림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줍니다. 예, 이런 것도 주는데 요거 대한항공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대한항공 건가? 아닌 거예요.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아시아나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좀 이게 있습니다. 예, 저 퍼스트 클래스 타면 에르메스 백 같은 거 줘요. 예, 좋은 거. 이 백도 에르메스로 된 거 줍니다. 안에 것도 뭐 럭스땅 주고. 먼저 번에 대한항공에서 받던 거 럭스땅인 것 같은데 그때 대한항공에서 받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한항공 건 줄 알았더니.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 저거 하나 엑스트라 달라 그러면 엑스트라 남으면
줍니다. 예. 먼저번에도 제가 하나 받은 게 뭐냐면 우리 딸 주려고 저걸 하나 했어요. 예. 딸은 그냥 저 프리미어 항공 타고 왔거든요. 예. 젊은 애니까. 예. 프리미어 항공 타고 왔는데 딸한테 뭐 이런 거 하나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런 거 같은 거를 저기 이코노미는 안 주니까. 예. 그래서 이코노미는 솔직히 요령이 뭐냐면 혹시 치약 칫솔 안 갖고 가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자마자 그 안에 화장실 가면 칫솔 있는 경우 있어요. 예, 칫솔 있으면 먼저 하나 챙겨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칫솔 모자란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칫솔 안 갖고 하신 분들은 뭐 그거 하시면 좋고 별로 좋은 칫솔 아니에요. 너무 그런 거 욕심내지 마시고 본인 칫솔 쓰고 본인 치약 쓰는 게 뭐 제일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이거 말고도 뭐 계속 한국 가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오늘 생각난 김에 제가 왜냐하면 뭐 미국 내에서 이제 비행기 타면서 여러 가지 팁 같은 거, 이런 거 나온 영상을 그전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아까 첫 번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그다음에 두 번째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거. 예, 요거는 제가 많이 써요. 왜냐면 창가 쪽으로 좀 해달라, 바꿔달라. 그럼 잘 있으면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생일이다. 오늘 결혼기념일이다. 예, 그러면 조금 잘해주는 경우가 있고, 내가 TSA 지나갈 때 왼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보다 보편적으로 줄이 짧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줄 서는 게 더 짧다. 예, 근데 저는 이제 TSA 프리, 그거를 갖고 TSA 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줄은 많이 짧죠. 예, 그다음에 휴대용 충전기 갖고 있으라고 요거 나왔고 물티슈 이런 같은 거 손 소독제 갖고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비행기 흔들린 게 싫으면 아침 비행기가 좀 덜 흔들린다. 그다음에 지퍼백 요거 들고 다니라 이런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24시간 전에 비행기 체크인 해놓으면 좋은 자리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뭐 미국 내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 국내선 24시간 전에 온라인으로 체크인할 수 있어요. 24시간 되기 전 내일 3시에 비행기가 떠난다. 그러면 오늘 딱 3시 되자마자 들어가서 자리 체크하면 자리 좋은 거 얻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자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탁 수화물 하는 거는 밑에 탭 같은 거 전화기로 다 사진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뭐 번호 적을 필요 없어요. 만에 하나 못 찾으면 사진 거기는 바코드하고 넘버하고 찍어 놓으면 나중에 참 찾기가 쉽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얘기는 뭐 중요한 거 없어요. 예, 아까 막 얘기했던 뭐 빗물병 가져와라. 빨간색 옷을 입으면 주변 사람들이 찾기 쉽다. 뭐 이런 같은 거. 비행기 공항에 가기 전에 오늘 비행기 제 시간에 뜨는지 미리 확인해봐라. 요거는 뭐 비행기 편수가 A101이다. 그러면 구글 같은 데다가 플라이트 A101 스테러스 이런 식으로 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괜히 공항 가서 낭패 보는 것보다 공항 가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게 좀 좋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비즈니스 클래스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없으면 호텔 같은 데서 남는 비누, 이런 같은 거는 항상 들고 다니시면 여행 다닐 때 되게 편해요. 예. 그리고 또 VIP 공항 라운지 같은 거 이용할 수 있으면 라운지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낮잠 자면 좋다. 주차, 비행기에다 차 주차해놓고 가는 분들은 주차한 곳 사진 찍어놔야 된다. 며칠 지나면 까먹어서 차 어디 있는지 찾는 거 힘들다고. 예, 그래서 좀 미리 사진 찍어놓는 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TSA 프리 사용하면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와이파이 공항에서 공짜로 된다면 하니까 그거 이용하는 게 편하다. 그다음에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 보편적으로 싼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 있는 거 뭐 별게 없어요. 멀티탭 휴대.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 있죠. 이런 거는 다른 나라 갈 땐 진짜 좋아요. 다른 나라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전기 꼽는 데가 너무 멀어요. 그거 꼽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되게 좀 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거 이용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공항에서도 누구 충전기를 벌써 꼽아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는 충전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꼽아 놓고 그 사람 걸 여기다 꼽아 주고 내 걸 하나 더 꼽으면 양해를 구하고 또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것도 좋고 공항에서 USB 바로 충전하는 거 있죠. 그게 해킹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내 걸로 충전하니까 해킹을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좋은 방법 중에 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행기 멀미 많이 하신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면 멀미를 조금 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공권은 프린아웃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저도 앱으로 하는데 이게 전화기가 엉킬 수도 있고 뭐 전화기 배터리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프린아웃 해놓는 게 좀 습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압축 양말. 압축 양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행기에서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피가 다리 쪽으로 계속 쏠려요. 예, 그래서 이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 쪽에 양말을 갖다가 꽉 조이는 양말이 있어요. 그러면 피가 심장 쪽으로 가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쓰는 압축 스타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승무원들은 압축 스타킹을 많이 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압축 스타킹, 뭐 압축 양말, 이런 같은 거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무원 같은 경우는 서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가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다리가 팅팅 붓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압축 양말 혹은 압축 스타킹 이런 거 같은 거 챙기는 것도 좋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 공항 갈 때 그 출발하는 곳 있죠. 예, 출발하는 곳, 그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있는데 도착하는 곳 말고 출발하는 곳에 가고 이게 택시를 부르거나 그러면 오기가 훨씬 편하죠. 누구 픽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착을 했잖아요. 어라이벌인데 사람이 많아요. 예, 사람들 기다리기 때문에 했고 디파처 있는 대로 가 있으면서 픽업 올 사람한테 디파처로 오시라고 그러면 훨씬 오는 게 빠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우버나 이런 거 부를 때도 우버는 뭐 보편적으로 우버 파킹장이 요즘에 미국은 웬만한 데 다 우버 파킹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못 부르는데 사람 픽업할 때는 출발하는 곳으로 본인이 일부러 거기로 찾아가서 거기로 픽업 오라고 그러면 공항 들어와서 뭐 5분, 10분, 20분 헤매는 거 이건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현금 같은 거는 분산해서 다 들고 다니라고 이런 얘기는 사실 유용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소매치기 많은 나라 같은 데 갈 때는 가짜 지갑을 들고 가니라고 합니다. 진짜 지갑은 중요한 데 넣고 가짜 지갑 같은 걸 뒷주머니에 넣으면 분산이 된다는 거죠. 예. 가짜 지갑 어디 그냥 한 5불짜리, 3불짜리 혹은 옛날에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지갑 이런 같은 걸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냥 소매치기가 거기에 먼저 신경을 쓰게 이렇게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훔쳐가겠죠. 예,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네에 프리 와이파이가 없으면 예얼프 같은 데 보면 예얼프에 사람들 리뷰 적어 놓은데 와이파이 패스워드 같은 거 적어 놓고 있으니까 그거를 또 보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좀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별로 중요한 얘기 없어요. 예, 먼저 번에 했던 얘기들 쭉 했던 거니까.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팁들을 이용하면서 쾌적한 여행 되시고요.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신 꿀팁, 여행용 꿀팁, 나는 또 이런 제품 좋다. 이런 거 있으면 밑에다 적어주시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거, 노이즈 캔슬링, 제가 갖고 있는 보스나 애플 같은 경우는 다 300불, 250불, 350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앵커라는 제품 되게 평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뭐 흔히들 얘기하는 저 50불짜리 저 헤드폰이 300불짜리 못지않다. 음질만 조금 차이 나지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평이 너무 좋아요. 제가 없으면 저도 하나 샀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아까 뭐 제가 보여드렸던 뭐 이제 트래블 프로 같은 이런 백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링크는 제가 밑에다가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또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항상 좋아요 버튼부터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